안녕하세요. 영등포스트공입니다. 11월 16일 날 어제 다녀왔는데요. 미추홀구 재개발, 그 다음에 인천 가좌동 재건축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가좌 재건축을 다녀왔고요. 진주 1차 라이프 빌라, 그 다음에 도화 1구역, 4구역, 1구역은 시간이 못해서 다 못 갔고요. 4구역만 일단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의지구, 그 다음에 숭인삼, 용현삼, 그 다음에 용마루 1블럭, 용마루 2, 3블럭은 이제 다 입주를 했고요. 인천 2호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인천이 워낙 핫하다 보니 저도 처음에 부평 이하는 좀 안 보려고 했었어요. 주안 쪽까지만 딱 보고는 좀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어차피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얘기가 있듯이 혹시나 싶어서 좀 투자금이 작다면 그래도 한번 묻어두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이제 저희 임장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재건축 쪽은 이제 일단 어차피 가까운 지역에 이제 도화역을 먼저 맨 처음에 갔었고요. 도화역을 맨 처음에 갔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재개발지부터 해갖고 재건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라이프 빌라고요. 라이프 빌라는 과자역 초역세권이고 공원이 되게 저도 처음 가봤는데 거기 공원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공원도 굉장히 그리고 또 가을 늦자락이다 보니까 단풍도 많이 들어서 너무 이뻤고요. 그래서 라이프 빌라랑 그다음에 진주 1단지 진주가 1단지부터 5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그 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분양이 약 한 100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대1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소형 재건축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1대1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뒤에 사진도 있지만 시공사가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단지가 현재 가장 먼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까지 다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재건축 가장 보면은 이쪽에서는 롤 모델이죠.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 2, 3단지는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대충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 처분 라이프 빌라가 저도 진행된 단계를 좀 유심히 봤는데 사업 시행 기간과 관리 처분까지 약 10개월 걸렸고요. 2주가 3개월인가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메리트가 있긴 하긴 하지만 재개발은 좀 잘못 걸리면 약 한 2년 가까이 막 걸리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다행히 여기 라이프 빌라는 거의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부동산 자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진주 1단지도 시공 산정하고 사업 시행만 나면은 거의 2년 안에 1년 반, 빠르면 1년 반 정도 안에 이제 관리 처분 나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쪽은 이제 도화 4구역, 그 다음에 사기 3구역, 여의구역, 그 다음에 숭인 3, 그 다음에 5, 용마루 1블럭, 그 다음에 용현 4 해서 갔다 왔는데요. 가장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제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이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숭인 3구역. 근데 숭인 3구역이고요. 숭인 3구역은 일단은 세대수가 1040세대, 조합원이 250세대 정도 돼갖고 거의 400%가 넘기 때문에 굉장한 원하는 세대수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얄층 기준으로, 로얄층 이상으로 해서 조합원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는 전도관. 근데 전도관은 일단은 뉴스테이니까 일단은 이쪽 거기 승리 3구역 제울포역 쪽에 좀 더 가까이 있고요. 전도관에 가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런 세대성 조합원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실 것 같고요. 도화 1구역도 많이 요즘 비싸졌죠. 투자금 피가 약 한 6천 가까이 많이 붙었는데 작년 부평 2구역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도화사는 여기 뒤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제 공장 단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매물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다녀왔습니다. 맨 처음에 도화역에서 내려서 임장팀과 함께 이제 진주 1단지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 도화역에서 약간 차로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긴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재건축 진행 단지 있고, 놀랬던 게 여기 진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안에 버스가 막 돌아다녀요. 그만큼 단지가 크다는 건데 버스가 돌아다니고요. 이렇게 대로변으로 해서 쭉 들어가더라고요. 버스가 이렇게. 이게 3호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이편한 세상이죠. 이편한 세상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진 보면은 되게 깨끗해 저도 처음 갔을 때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83년식인데 거의 소형평수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갔을 때는 외벽은 좀 칠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한 5천에서 7천 정도? 매매가 전체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3천원을 투자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재건축 가장 먼저 본 데는 이제 라이프 빌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다가 이제 관리 처분이 났으니까 이제 터시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3천원 했다가 지금 한 5천 정도까지 해서 5천 투자 정도로 해서, 저희는 가장 투자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리해서 이제 임대를 좀 세게 맞추려고 했는데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억 5천, 6천에 1억 7천 정도에 전세를 한 1억 2천 정도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1억 3천까지는 무리라고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빌라인데요. 라이프 빌라는 이쪽이 다 숲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길이. 여기 녹지공원도 굉장히 많죠. 여기 녹지가 이렇게 쫙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길이 잘 되어 있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진행이 엄청 빠르다는 걸 느꼈고, 여기를 라이프 빌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진주 쪽 재건축도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기는 관리 처분 나서 이제 투자금 좀 더 세진 상황이고요. 피가 한 7, 8천 정도? 그래서 뭐 84가 한 4억 초반대 가격이니까 좀 세죠. 여기 구도심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간다면은 여기가 일반 분양이 1200인가 평당 1200 정도 이렇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이프 빌라인데요. 라이프 빌라 이렇게 다 가돌이 쳤죠. 여기 빌라예요. 빌라 단지를 이렇게 해갖고 다 이주는 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는 도화 4구역 갔습니다. 여기 과자역에서 가까운데요. 모양이 참 애매해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는 다 산업단지고요. 인천 산업단지고 다 이쪽도 산업단지고 유일하게 여기만 주거단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싹 다 돌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는데 공단단지만 취급하는 대부분 거기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쪽 도화지구 쪽에 이제 가봐서 이제 여기 4구역 정도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거의 여기 매물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가 9천에 공주가 6,700, 전세 8천, 무피 투자 가능하나 구하기 힘들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서울 투자자,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많이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왜 여기 도로변에 이제 상가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모양이 좀 이쁘지가 않은데,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화 4구역 이제 안에 좀 돌면서 이제 좀 찍어온 건데요. 공실도 꽤 있더라고요. 4구역이고 같은 4구역이고요. 아무튼 매물 현황이 이렇다는 건, 근데 이 매물 자체도 진짜 안 나와서 다른데, 그러니까 요 자체에서는 거의 이제 부동산이 한 개인가밖에 없어서 여기 4구역은 혹시나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승희 3구역 쪽으로 갔었는데요. 여기 재물표역입니다. 재물표역에서 한 도보로 한 10분, 한 5분 정도 거리고요. 여기가 승희 3구역, 여기는 여의구역. 여기서 가장 선호한 곳이 여기 승희초등학교인데요. 승희초등학교 밑에 이제 여의구역이고요. 이쪽은 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리막길 있는데 그래도 모양이 반듯하죠. 여의구역은 워낙 매물이 안 나와서 여기 분양 신청까지 일단 현재는 되는 상황입니다. 여의구역이 좀 더 빠르고요. 승희 3구역은 아직 조금 더 여기 여의구역보다는 좀 느리고 사업 시행가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로변은 시장가들도 좀 있고요. 여긴 숭이 3구역이고요. 여기 숭이 3구역, 여기는 여의구역입니다. 여의구역 돌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빨간 지붕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단독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 아 여기는 꼭 재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워낙 노후된 곳들이 많아서. 이런 조선시대 막 그 기와집들도 있고요. 이런 데도 있었고, 여의지구가 분위기가 좀 이렇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용현지구인데요. 용현 4구역인데 용현 4구역은 이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용현 4구역이거든요. 여기가 경인대로 그 대로변이라서 여기가 대로변 기준으로 차들이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펜스가 이렇게 높이 쳐져 있어서 여기가 용현 4구역입니다. 이렇게 맨션들이 있고 전체로 도로나 이런 것들은 깔끔해요. 여기가 그렇게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뭐 확 여의지구처럼 노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서 이런 분위기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부동산 용현지구는 대부분 부동산이 문 닫아서 여기 투자해 놓으신 분이 계셔갖고 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다가구 지하 쪽인데요. 매매가가 4억 6천인데, 아니 4,600인데 아직 전세를 한 4천 정도로 맞춰 놓으려고 지금 현재 대기 중인데, 이쪽에 인하대가 있다 보니까 인하대 학생들이 이제 또 이쪽을 좀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지하는 잘 안 찾아서 임대 맞추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래도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래도 임대는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 1구역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이거는 이제 자유부동산을 찍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용마루인데요. 저도 용마루 하도 많이 얘기만 듣다가 이번에 처음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좀 들어서 좀 알게 됐는데, 여기가 용마루 1구역이고요. 이제 막 그 펜스 쳐놓고 이제 땅 고르기 하고 있더라고요. 2구역은 벌써 이제 입지 완료됐고, 3구역도 입지 완료됐고, 1구역은 이제 그 분양권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한 4천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4천 정도 좀 비싸다는 그 처음에는 4천,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4천이 비싼가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가 일반 분양이 약 1800세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원이 약 한 620명 정도? 620세대?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일반 분양 했을 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여기가 또 GS예요. 자이다 보니까 그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노리시는 분들이 꽤 많고, 주거 환경 개선을 좀 알게 된 게 어떤 케이스냐면, 일반 재개발과 달리 주거 환경 개선은 그
그 소득 계층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재개발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재개발 진행하는 것도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갖고 정부가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짓고 여기 있던 그러니까 원주민들 상대로 이제 입주권을 주는 거죠. 그게 한 620세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많이 좀 딜레이가 돼갖고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5년에서 땅 파는 게 한 5년 정도 걸렸다는데 굉장히 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양권들이 이쪽에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아까 여의구역 있었고요, 승리 3구역, 그다음에 승리 5구역. 승리 5구역은 부동산가도 진행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좀 물어봐도. 그다음에 여기는 용현 4구역. 여기가 이쪽은 용현 1구역인데요. 용현 1구역은 안타깝게도 해제가 됐고요. 좀 디테일하게 볼 부분이 뭐냐면 여기 하객동입니다. 하객동인데 먼저 여기 하객 3구역이 있죠. 하객 3구역도 일단 요즘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그 빌라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단독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가는 동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우고 그다음에 사업시행가든요. 그리고 여기가 초품화예요. 초품화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걱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분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좋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8천까지 오르는 피가 그 가상피죠. 가상피가 약간 7, 8천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3구역이 가장 많이 비싸졌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하객역을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 한 1시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밑에가 이제 송도역입니다. 송도역인데 이 하객역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지적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 단계별로 다 계획이 2030년까지 다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땅을 다 매입한 거래요. 국가에서 매입을 해갖고 단계별로 여기다가 이제 요 빨간 건 이제 상업지고요. 상업지구 안에 이제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다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지를 만들었고 상업용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여의나 숭이 그다음에 숭이 3구역 그다음에 용현지구 이쪽에 있는 어떤 상업지를 이용하려면 다 이제 하객역으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로는 여기 영화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큰 문화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고요. 문화산업단지 여기 만들고 있죠. 그런 거 만들고 있고 굉장히 여기가 그리고 송도역에 이제 KTX 이제 출발지가 생기기 때문에 송도역에서 KTX 출발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까지 가갖고 수원에서부터는 같이 이제 여기 부산까지 가는 이제 KTX 노선을 이용하는데 여기가 KTX 송도에서 출발하니까 송도 다음에 하객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객역에서 모든 걸 이제 문화시설을 다 즐길 수 있는 어떤 2030년 안에 교통의 집합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하객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구나. 커질 수밖에 없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심지로 잡은 곳이 이제 하객동이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듣게 돼서 여기는 좀 눈여겨보면 괜찮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하객 3구역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같이 도화 1구역도 같이 한번 찍었던 거고 그 다음에 미추일 워낙 핫하죠. 주안 1도 워낙 프리미엄이 약간 84 같은 경우 1억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인천 그 부평에서부터 이렇게 구도심으로 쭉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딱 부는 느낌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객동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겠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네, 매물 현황인데요. 진주 1차 같은 경우는 20평대는 약 한 6천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